2025년 연말 경기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알려주세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정말 지금 팔아야 할까요? 30년을 산 집인데, 그런데 중개사 말로는 내년이면 더 떨어진다는데 어떡하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 담긴 불안과 혼란을.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그 집 한 채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파느냐, 기다리느냐에 따라 노후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 부부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집을 갖고 계신가요? 팔아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부부는 30년 전 분당 신도시가 처음 개발될 때 입주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분당은 서울의 변두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분당은 경기도 최고의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집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분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노후가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여유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집 한 채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오자마자 팔리던 물건들이 몇 달씩 남아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집을 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로 갔고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뿐입니다. 누구는 지금이 팔 타이밍이라고 하고 누구는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시장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를 봐야 합니다. 경기도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서울 접경 지역, 중부 내륙 지역, 외곽 지역. 이 세 곳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접경 지역부터 봅시다. 분당, 판교, 일산, 평촌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경기도의 핵심입니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 지역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가격 상승세도 꺾였습니다. 어떤 단지는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서울 집값의 조정입니다. 서울 집값이 주춤하자 경기도로 넘어오던 수요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도 관망세입니다. 굳이 경기도를 살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부담입니다. 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니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매수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물량입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신규 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섭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 상승이 제한됩니다. 오히려 하락 압력이 됩니다. 한 분당 거주자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석 달 넘게 안 팔렸습니다. 결국 호가를 낮췄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당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접경이고 교통 좋고 학군 좋은 분당이 흔들린다니 이제 경기도 어디가 안전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울 접경 지역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분당 판교는 그래도 버티는 편입니다. 좋은 입지의 단지들은 수요가 있습니다. 반면 평촌이나 일산 외곽은 더 어렵습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다음으로 중부 내륙 지역을 봅시다.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최근 10년간 급성장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동탄은 상징적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 최대 신도시입니다. 수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집값도 분당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계속 나오는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 동탄 거주자의 고민입니다. 3년 전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가에도 안 팔립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동탄 3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것입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부 지역이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오래된 도시라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역 주변은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곽 지역입니다. 의정부, 남양주, 파주, 김포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멀지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거래가 거의 끊겼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GTX 호재로 올랐던 지역들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GTX 개통을 기대하며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통은 아직 먼 미래입니다. 당장은 불편합니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김포 거주자의 사연입니다. 2년 전 GTX 호재로 집을 샀습니다. 분명히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GTX는 안 열렸습니다. 오히려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갑니다. 지금 팔면 큰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버티기도 불안합니다. GTX가 열려도 집값이 오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지역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도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떨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완만한 하락입니다. 급격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거래는 침체됩니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접경 지역은 그나마 버팁니다.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더 떨어집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급락입니다. 어떤 계기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패닉셀링이 나옵니다. 가격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지역이 타격을 받습니다. 서울 접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버티던 것도 무너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횡보입니다. 더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정체됩니다.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급매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돈이 묶여있는 셈입니다. 다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에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실거주입니까? 투자입니까? 실거주라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살 곳이 필요하니까요.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많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다면 손절도 고려해야 합니다. 버티다가 덮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을 봐야 합니다. 내 집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서울 접경입니까? 외곽입니까? 서울 접경이라면 버틸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곽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호재만 믿고 산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호재가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지도 중요합니다. 역세권입니까? 학군이 좋습니까? 생활 인프라가 있습니까?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진 곳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 이런 곳은 수요가 약합니다. 가격 방어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은 서울과 연동됩니다.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도 오릅니다. 서울이 떨어지면 경기도도 떨어집니다. 다만 시차가 있고 폭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관망세입니다. 뚜렷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도 당분간 이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고, 분당은 경기도에서 가장 안정되는 지역이라고, 급매로 팔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심만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무조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경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봐야 합니다.